안녕하세요, 원더키즈 F7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퀄컴의 프레스 컨퍼런스인데요. 새로운 칩셋이 이미 발표가 됐죠.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865, 765, 765G 그리고 8C와 XR2가 있는데 뒤쪽에 못 들어본 칩셋이 조금 있죠. 그건 퀄컴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스냅드래곤 8C 같은 경우에 PC용이거든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고요. 강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5G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5G가 안 터져가지고 이제 속 터지는 분들께서는 동감하기 힘들 수 있지만 2023년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연결 기기가 생기고 이거는 4G가 같은 수치를 달성하는 것보다 2년 빠른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한 거지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4G 폰은 사실 5G 폰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갤럭시 S10 5G 리뷰할 때도 제가 반 농담 삼아 했던 얘기인데 참 좋은 4G 폰이라고 퀄컴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해버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스마트폰용 칩셋이죠.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에 전작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스냅드래곤 765나 765G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무려 2.5배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5G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면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지역들이 있고 고전적으로는 그런 데는 인터넷을 그나마 나은 게 위성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5G는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G 라우터 같은 게 되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고 앞서 얘기했던 P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로 투인원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칩셋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로 해가지고 여러 티어의 스냅드래곤을 다 넣겠다. 뭐 스마트폰에도 2, 4, 6, 7, 8 이런 식으로 있는 이만큼 컴퓨터용도 8CX, 8CX2E 8C, 7C 이런 식으로 티어를 나눠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삼성 거 하나가 출시가 됐었는데 윈도우가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압력으로 설계된 윈도우지만 우리가 평소에 쓰던 앱들도 그러니까 X86이나 X64 앱들도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죠. 조금 느리지만. 근데 인텔이나 AMD가 잘 해주고 있는 와중에 왜 굳이 퀄컴 노트북을 써야 되냐라고 할 때 또 5G가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로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빠르게 언제나 동기화하면서 땡겨 오려면 5G가 꼭 필요하다. 뭐 대략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세계 최초의 5G PC 요가 5G입니다. 레노버 거고요. 속도도 빠르고 연결성도 좋고 스냅드래곤 8CX가 들어가서 최대 24시간 배터리. 스냅드래곤 계열은 배터리가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5G 안테나를 넣는 게 힘들었지만 1499불에 올해 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칩셋만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AI 100이라는 5G 인텔리전트 엣지 박스가 있어요. 엣지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클라우드가 서버 하나에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다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분할해가지고 더 빠르고 분산돼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제공하는 게 이제 엣지라고 요즘 부르는 건데 이걸 위한 전용 솔루션을 2분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 그러고요. 또 차세대 먹거리는 자동차 사업이에요. 이번 CES에서 정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동차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퀄컴도 텔레매틱스와 블루투스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 CV2X, 디지털 콕핏, 클라우드 기기 관리, 자율주행 이런 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스냅드래곤 820의 자동차용 칩셋인 스냅드래곤 820 AM을 갖다가 랜드로버 디펜더에 탑재를 했대요. 사실 우린 그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더 궁금하죠. 4K 디스플레이여가지고 뭐 반응성이 빠르고 해상도도 높아서 미려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디펜더 타보신 분들께서 밑에 댓글로 직접 써보신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여하튼 그래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이라는 걸로 이제 자율주행 가속기 같은 걸로도 힘을 쓸 예정이라 그러고 자동차와 클라우드의 연결은 물론이고 순토 7에 이번에 순토 최초의 스마트워치에도 퀄컴 칩셋이 스냅드래곤 웨어가 탑재됐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칩셋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PC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용 칩셋 쪽에서도 퀄컴은 잘 하고 있는 편이죠. 다른 경쟁 칩셋에 비해서 뭐 최고 성능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더 다양한 곳에서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서 볼 거는 노트북이겠죠. 노트북 같은 거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 더 배터리가 오래가고 LTE나 5G 연결도 더 편하게 되는 그런 류의 노트북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뭐 요즘은 모든 게 인텔리전트해져가지고 모든 거에 칩셋이 들어가는 시대인 만큼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AI 스피커에서 채용률 1위라고 홍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들 칩셋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냉장고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스티커를 발견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부스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